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고독 달팽이가 오늘은 건축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건축에 대한 어떤 노하우가 많기 때문에 간간히 올리고 있습니다. 흔히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집 짓다가 10년 늙는다. 그런 경우 많이 봤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싸게 맡겼다가 10년 늙습니다. 그래서 이주택지라든가 다가구 건축에 진짜 함정이 있습니다. 그걸 오늘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축을 하게 되면 이 건축의 퀄리티가 있습니다. 고덕 신도시에도 보면 지금 이주택지에는 그런 게 없는데 단독주택 협의자택지에서는 지금 현장이 서 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건축을 모르면 10년이 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싸게 건축비에 대한 얘기도 일 수도 있지만은 건축을 모르면 정말 10년이 늙습니다. 고덕 달팽이가 평택 고덕 신도시에서 수백 건의 건축 컨설팅과 50동의 건축을 직접 했죠. 그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믿고 맡겨주시면 싸게 해드립니다. 이런 얘기 참 많이 하는데 제가 블로그에서도 참 많이 하고 강의도 좀 했었습니다. 그렇게 했지만 눈앞에 드러나는 건축 퀄리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건축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왕도가 없습니다. 하지만 준비를 잘 한다면 10년 늘지 않고 예정된 기간에 잘 지어서 아주 훌륭한 임대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택지는 점포주택은 이제 근생 및 다가구 주택입니다. 그래서 건축주 분들께서 각자의 뚜렷한 개념을 가지고 건축을 하지만 아쉬운 점들이 하나하나 나타납니다. 심혈을 기울여 설계 도면을 작성하고 그 도면이 현실화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도면이 그대로 다 이렇게 100% 맞아 떨어질 거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축 일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초공사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덕 신도시에도 어떤 그 이주택지가 기초를 잘못해서 건물이 기울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바로잡는데 억대의 돈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기초공사는 선택이 아니라 보험입니다. 그래서 건축할 토지는 장소에 따라 다르지만은 예전에 농지였던 곳도 있고 매립이 많이 된 데가 있고 절토를 해서 기초가 단단한 데도 있습니다. 이런 곳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집안조사를 하는 거죠. 집안조사. 오늘 이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안을 형성하는 지층이라든가 토층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지하수가 흘러가는지, 각 지층의 토층의 성상을 알아내고 그 안에 계획하는 구조물의 설계, 공사 계획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서 지질 조사를 합니다. 집안조사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조물 건설 공사 현장의 지질 구조 및 지층 상태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기계가 이렇게 둥그러든 이 관처럼 생긴 것을 이렇게 때려 박습니다. 쭉 박아가지고 그 안에 지층이 어떻게 생긴 걸 보는 거죠. 단단한 그런 풍화, 암 이런 건지 아니면 뻘흙이 있는지 논흙이 있는 건 이걸 살펴야 되죠. 그래야지 집안을 단단하게 해서 거기 위에다가 건물을 짓는 거죠. 딱 이렇습니다. 이 일러스트가 이렇게 된 거죠. 수도 없이 봅니다. 참 많이 봤거든요. 그러고 나서 또 이렇게 평판 제하 시험이라고 해서 땅이 얼마나 단단한지, 그 원룸을 하나를 짓지만 4층짜리 건물이지만은 필로티까지 하면 수백 톤의 그 하중을 견뎌야 되겠죠. 그래서 평판 제하 시험은 건물이 올라갈 집안을 대상으로 해서 직접 하중을 가해서 시험 대상 부지의 허용 진해력입니다. 지지력, 진해력, 예상 치마 측량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집안의 이제 진해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표준관 시험을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구조물을 이렇게 놓고 요게 이제 게이지가 있죠. 이렇게 하고 보통은 이렇게 이제 포크레인에서 이렇게 누릅니다. 누르면 이제 수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평판 제하 시험을 해서 예를 들어서 매립지가 아니고 산을 깎아서 집안이 괜찮다 그래서 진해력이 예를 들어서 15톤 이상 나온다 그러면 이렇게 파일을 박는다든가 허니셀이라든가 기초 없이 더 기초를 약간만 보강해서 할 수도 있죠. 자, 요런 이 집안 조사는 필수입니다. 이게 건축법. 그리고 우리가 이제 건물 2층 이상 짓는 것들은 내진 설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집안 조사라든가 진해력 테스트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pH 파일 공법이 있죠. 말뚝 기초 공법이죠. 전봇대처럼 생긴 것을 파일을 박는 거죠. 그래서 밑에 이제 10m를 갈 건가 15m를 갈 건가 20m를 갈 건가는 밑에 집안 구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제가 고덕신도시에서도 집을 지을 때도 보면 집안이 워낙 뭐 이게 그 기초를 파자마자 그냥 그거 나오죠. 저기 붕화암이 나와가지고 그냥 기초 없이 진행한 것도 있고, 어떤 거 같은 경우는 뭐 pH 파일을 20몇 m씩 그냥 이렇게 때려 박는 그런 것도 있었죠. 그래서 집안이 약할 때 단단한 지층까지 콘크리트 말뚝을 박아서 건물을 지지하는 거죠. 이 pH 파일을 박을 때는 어디까지 있냐면 적어도 풍화암까지는 내려가요. 암반까지는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더 하죠. 더 깊이 더 많은 그 pH 파일이 들어가는 거죠. 시공은 공장에서 만든 고강도 콘크리트 PHC 파일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유압 또는 이제 디젤 해마로 이제 땅에다가 이제 깊숙이 받는 거죠. 이제 뭐 매립지라든가 농지였던 땅, 연합집안, 3에서 5층 다가구 근생 건물들은 대부분 이런 방법을 많이 씁니다. 장점은 이제 치마가 가라앉는 위험도가 낮죠. 구조적으로 가장 확실하죠. 하중이라든지 지지력 검증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 pH 파일하고 허니셀이라든가 다른 거 뭐 딥박스라든가 팽이 기초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사비는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항타할 때 소음, 혹시 또 옆에 건물이 있을 때 이 항타를 할 때 옆에 건물이 진동이 갑니다. 이럴 때는 뭐 허니셀이라든가 다른 방법으로 가죠. 그래서 공사비가 조금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항타 소음이 있을지죠. 진동, 소음보다는 진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근 건물에 이제 타일들이 갈라지거나 떨어질 위험 저도 여러 번 봤습니다. 그래서 고덕신도시라든가 원산면 같은 매립지라든가 농지 지역은 PHC 파일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허니셀이라고 있으면 허니셀이니까 벌집이죠. 집안 보강제,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식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다 자갈 같은 걸 채우고 또 진해력 테스트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파일을 박는 거죠. 파일을 박으면 뭐 또 진해력 테스트를 하겠지만은 뭐 대부분 나오는 틀림이 없죠. 그래서 이 허니셀은 상대적으로 하중이 가벼운 건물이라든가 도로 주차장, 일부 저층 건물에도 쓸 수가 있죠. 장점은 이제 공사 속도가 빠르죠. 파일보다 저렴한 경우도 있죠. 하중이 분산되는 효과도 있죠. 그래서 어느 것이 딱 좋다 말하기보다는 집안의 상태에 따라서, 그리고 옆에 건물이 있을 때는 파일을 박는 것보다는 허니셀이 추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많이 합니다. 파일 동제야 시험. 자, 이렇게 파일을 박았습니다. 파일을 박으면 여기에서도 이제 그 진해력이 나와야죠. 그래서 이것도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여기 파일에다가 계측기를 넣고 항타를 때리고 난 다음에 그것은 이제 수치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파일 방식이든 이런 식이든지 진해력이 얼마 나왔는지 이 설계 도면을 보면 압니다. 그 이제 건축 허가 도면을 보면 구조 파트에 가면은 진해력이 몇 톤,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이 건축물 대장에 기록이 되죠. 그리고 우리 공인중개사는 이게 그 건물을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에도 보면은 내진 설계가 적용이 됐느냐 안 됐느냐 표시를 해야 되고, 내진 설계가 됐다면 몇 톤으로 되어 있는가 그 표시가 있거든요. 그걸 기록하게 돼 있죠. 이런 데이터들은 허가 도면에도 있지만은 건축물 대장에도 나중에 나오죠. 그래서 기초를 보강하는 공법은 뭐 여기에 보면 PHC 파일이라든가 팽이 기초라든가 딥박스라든가 허니셀은 좀 최근에 이렇게 만들어진 공법이죠. 그래서 최근에는 허니셀이 많이 등장하면서 선택의 폭이 조금 너무 좀 넓어졌다고 보죠. 팽이 기초라든가 딥박스는 요즘은 하는 걸 잘 못 봤어요. PHC 파일이라든가 허니셀이 최근에는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건물이라는 것이 한번 세워지면 나중에 재건축을 하거나 개발이 돼서 부서질 때까지 뭐 수십 년 동안 안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여튼 이거는
이 지질 조사, 집안 조사를 하고 거기에 나온 데이터에 따라서 허니셀을 가든지 PHC 파일을 가든지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장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비용 차이가 크지 않은데 마음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 전체 공사비에 비해서 PHC 파일을 가거나 허니셀을 가거나 사실은 아주 큰 차이는 아닙니다. 그래서 기초공사가 나중에 이거 건질 수가 없잖아요. 벽지, 타일 나중에 다시 하면 되지만 기초는 건물의 운명입니다. 운명. 이 골조가 움직이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파일 동제화 시험 이런 것들은 검증 절차가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감리나 이런 사람들이 다 책임을 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수치가 이제 기록이 남고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근거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기초를 안 했을 때 수년 전에 우리 평택에 가까운 쪽에 거기서 그 오피델 건물이 통째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밑에 기초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건축은 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로 해야 됩니다. 이 건물이 올라가는 집안이 어떻게 생겼는지 테스트를 하고 거기에 맞는 기초 보강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기초는 공사비가 아니라 평생 임대 수익의 안전장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화면도 제가 직접 찍은 겁니다. 고덕 신교시에서 한 겁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에 부분들이 남으면 이제 두부 정리를 하죠. 머리 두자로서 정리를 하고 거기에다 이제 기초 철근을 하고 콘크리트를 타설을 하죠. 그래서 최근에도 기초 공고를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상담이 들어왔어요. 가격 차이가 있으니까 순간적으로 마음이 흔들릴 수 있겠지만 저는 PHC 파일을 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자, 요것도 한번 제가 직접 찍은 건데 잠깐 보시고 가겠습니다. 항타하는 겁니다. 지금 PHC 파일을 저렇게 들어 올리죠. 그리고 내려 박는 거죠. 쿵쿵하고 근데 뭐 디젤 항타도 있고 뭐 한 두 가지 정도 방법이 있는데 저런 식으로 해서 밑에다가 집안을 보강을 하는 거죠. PHC 파일입니다. 허니셀 공법으로도 제가 했는데 사진이 남아있는 게 없어가지고 오늘은 PHC 파일을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때리는 거죠. 복도라든가 또 이 두 번째로는 이제 기초에서 복도라든가 발코니 현관 이런 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감입니다. 복도라든가 발코니, 이 발코니, 특히 발코니 같은데 거기에 세탁기도 들어가고 막 이러는데 발코니에 페인트로 마감하는 경우가 아직도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거기는 무조건 곰팡이가 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발코니에 페인트 칠을 하는 거는 제가 진짜 말리고 싶습니다. 물기라든가 오염이라든가 들뜸이라든가 곰팡이 결국 제시공 들어가거든요. 근데 문제는 비용보다는 이미지거든요. 임차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 집 한번 보고 곰팡이 피고 이러면 절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복도라든가 발코니 이런 데는 타일로 시공하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가는 현관이죠. 현관도 반드시 타일 마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 현관이 좀 싸게 하려고 그냥 도배로 마감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겨울철에는 외부하고 내부 온도 차이 때문에 현관에 도배로 마감하면 곰팡이가 발생 확률이 거의 뭐 100%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진짜 리스크는 하자 보수가 아닙니다. 임차인들이 이걸 굉장히 아주 이 곰팡이 때문에 방 빼달라고 하는 민원 저도 자주 봅니다. 그래서 건물주가 더 손해예요. 곰팡이는 공실. 자, 보세요. 이 공식입니다. 곰팡이는 공실. 월세 손실이 있죠. 이 공식은 전국 어디서나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기 발코니를 이렇게 바닥에도 타일하고 벽면도 타일로 마무리를 하세요. 그리고 위에 천정도 투톤 페인트로 마감하지 말고 아니면 우리 화장실 이렇게 한 도움으로 하든지 좀 이렇게 곰팡이에 아는 쪽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처럼 페인트 하면 100% 곰팡이 납니다. 세입자들이 한번 살면 더 이상 안 살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 자꾸 그 환경 오염 이런 것 때문에 이 호흡기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곰팡이는 쥐약입니다. 임대 전략은 풀옵션은 사치가 아니라 계약의 속도입니다. 그래서 임대 전략을 잘 세워야죠. 예전에는 계약하면 풀옵션 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계약하면 다 넣어드릴게요. 이렇게 안 돼. 그런데 임차인들이 뭐 이렇게 바쁜 사람들은 딱 풀옵션으로 딱 갖춰져 있으면은 바로 계약하고 바로 입주가 되는데 이런 게 잘 안 돼 있는 경우들이 더러더러 있습니다.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는 첨단 그 반도체지만 동시에 이제 공단 수요가 강합니다. 그래서 임대 수요가 적고 공실 걱정이 크다면 임대인이 결정을 빨리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견적을 할 때 이 옵션에 대해서 풀옵션을 한데 말로만 풀옵션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실사용 기준에 딱 맞는 3종 세트가 있습니다. 자, TV는 한 50인치 LED TV가 들어가면 좋습니다. 냉장고도 아무리 적어도 255리터 이상. 그 다음에 세탁기는 만일 드럼을 많이 그렇게 선호하시는데 드럼은 사실은 별로입니다. 그래서 13kg 이상의 통돌이 15kg 이렇게 넘어가면 좋습니다. 그리고 뭐 전자레인지라든가 창문 블라인드는 무조건 기본입니다. 핵심은 대단한 옵션이 아니라 임차인이 들어오자마자 생활 가능한 상태를 만드는 겁니다. 제가 평택에도 있어 보면 삼성전자의 직원들이 계약과 동시에 그냥 이 가방을 들고 와요. 그럼 계약하고 잔금을 치르고 바로 입주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옵션이 안 채워졌다? 그러면 선택해서 배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견적을 받을 때 이 풀 옵션에 대해서 어느 제품, 삼성이냐 LG냐 뭐 대우냐 확실하게 정해져 놓고 사이즈, 규격 다 정하세요. 그래서 견적서에서 제일 무서운 것은 옵션 포함인지 별도인지 애매하게 적어 놓는 경우 많습니다. 고덕 신도시에서 초기도 보면 건축 공사비를 쏘기려고 이 작게 보이려고 뭐 옵션이 빠지고 엘리베이터가 빠지고 뭐가 빠지고 인입비가 빠지고 이렇게 해서 당장 보면은 저쪽 견적하고 나 견적하고 봤을 때 싸게 보이는데 나중에 보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 쏙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전제품 풀옵션으로 준비하셨어요? 싸게 막혔다가 10년 늙습니다. 이자 택지 다가구 원룸 건축의 팁입니다. 건축자금 또 말씀을 드리지만 민감하고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부에서는 임대사업자의 LTV가 제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건축 자금을 마련할 것인가 저한테 전화 오시는 분 많습니다. 용인 원삼 다가구 원룸 건축 자금 전액 대출 이거 전국적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평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뭐 일반 건축을 하시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한테 전화를 주세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토지에 대출이 많으면 안 됩니다. 자기 부담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토지에 대출이 아주 적거나 없거나 그러면 건축하는데 자기 자금이 제로입니다. 돈부터가 아니라 설계, 견적, 공정계획까지 잘 잡아서 금전협의도 잘 되고 공사가 안 흔들립니다. 순서가 만일 틀리면 중간에 멈춰서고 공기도 늘고 이자도 늘고 퀄리티는 떨어지고 옆집은 벌써 임대를 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뭐하고 있는 겁니까? 이런 일이 참 많습니다. 고독 달팽이의 결론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주와 택지든 다가구 원룸 주택이든 세 가지입니다. 자, 기초는 PH 파일로 하든지 옆집에 건물이 있을 때는 허니셀로 하세요. 마감은 대부분 타일로 하면 좋다. 임대는 풀옵션이 들어가면 빠르게 한다. 그래서 댓글로 뭐 블록, 대지 조건, 원하는 가구수를 남겨주면 제가 얼마든지 상담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용인 원삼의 이주택지의 경우 강례 기관으로부터 설계 지침이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방송을 했던 것처럼 용인 이주택지가 아마 올해 안에 토지 사용 시기가 나올 것은 거의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알만하신 분인데 건축 설계 지침을 요구를 좀 해놨습니다. 그게 나오면 제가 칼설계를 해서 또 방송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을 이제 기억할 것은 5가지입니다. 자, 기초공사 반드시 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BHC 파일을 할 것이냐 기록을 남기고 뭐 수치를 남기는 건 당연합니다. 그리고 허니셀도 추천을 합니다. 복도라든가 발코니, 현관 이런 데는 타일 마감을 하시길 바랍니다. 페인트 절대 금지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현관은 타일 필수입니다. 곰팡이는 공실 지옥입니다. 자, 풀옵션의 3종 TV, 냉장고, 세탁기는 아주 먼저 선 설치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사이즈가 조금 크면 좋습니다. 제가 그래서 평택에는 세탁기 같은 경우는 세탁기에서 건조기까지 막 그렇게 넣어준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견적서는 포함이냐 별도냐 되도록이면 포함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별도를 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이제 건축비가 싸게 보이는 그런 눈속임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포함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고독달팽이 김석준 소장은 공인 중개사 21년 차입니다. 매경 부동산 자산관리사 자격증도 가지고 있고 서울경제연구원에서 경매사 공부도 했습니다. 지구단위 설계회사에서도 근무를 했고요. 서울 강남에서 시행사에서 디벨로퍼로도 근무했습니다. 단연간 원룸 주택의 이제 통매매도 전문을 했고 스마트하우스 국토부 인증 고독 1호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뭐 요즘 잘 안 하고 있지만 그런 경력이 있습니다. 그런 경력이나 노하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니까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